네,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노래일기 TV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사무실 앞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혹시 동네 사람들 중에 또 외로운 사람이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해서 꽁꽁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 앞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얼굴은 좀 쪽팔리고 이런 거는 약간 좀 있는데 부끄럽고 이런 건 있는데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캠핑 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캠핑해서 갈 일이 없으니까 이야기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보통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 또 내가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좀 들어드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더 시도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중국을 배우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지 시대 그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 삼국지 만화 엄청 봤습니다. 삼국지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 좀 무식하다 할 정도로 특히 남자들은 아마 뭐 소설을 봤든지 또 뭐 만화를 봤든지 다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그 삼국지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 연극 뭐 등등 많아요. 그래서 삼국지에 대한 배경은 조금 알아야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전혀 모르고 그냥 삼국지 어느 한 가지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왜 싸움을 했는지, 왜 전쟁을 났는지 그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기로 왔죠. 서기 210년부터 26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나라 말기부터 시작되고 한나라의 왕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위촉오 삼국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큰 역사적 배경이나 줄기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만 알아도 그래도 삼국 그지는 위초가 이렇게 해서 결성됐구나 왜 싸움을 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나라의 거의 말기 거의 시대는 엉망이었습니다. 저희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십상시가 와서 그 신하들이 나라를 엉망을 하고 임금은 나이 어린 그 황제를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지독한 놈이 한 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삼국지 배경이 되는 동탁입니다. 동탁이라는 신하가 나타나서 그 황제를 확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안 드는 황제를 확 없애보고 헌제라는 황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요. 아무나 죽이고 돈도 다 뺐다고 이러. 그런데 왜 그렇게 잘할 수 있냐면 이 무력을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여포라는 장군이 아주 그 칼을 잘 쓰는 장군이 자기를 경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주위 제국들,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가서 그 한 나라가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각각 제국들이 다 있었어요. 뚝뚝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군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놈 저 동탁 옛날에는 십상시를 없애라고 이렇게 그 황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적이 바뀐 거예요. 동탁으로. 그래서 동탁을 없애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조조입니다. 이 조조라는 사람이 저놈 저 동탁적 없애야 되겠다. 조조는 중국을 큰 대륙을 보면 약간 가운데 쪽으로 흐르는 강이 황하강, 그 밑으로 흐르는 강이 장강 이렇게 두 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한나라의 수도가 있었고 약간 그 동쪽 오른쪽 쪽에 거기에 조조가 어, 많은 군사력을 키우고 점점 세력을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을 때 조조가 저놈 저거 동탁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한 번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경호 그 여포 있잖아요. 그 경호관이 동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탁이 죽고 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조조가 헌제 황제를 모시고 이제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주위의 제후국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하니까 누가 가만 보고 있으려 합니까? 그래서 그 친구,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였어요. 그 북쪽 지방, 그러니까 조조가 다스린 그 위쪽 지방으로 해서 거기에 어, 원소라는 사람이 그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근데 이 원소는 땅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중앙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둘이서 이제 원소가 저놈 조조를 죽여야 되겠어. 한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소가 패하죠. 그때 그 시기에 가운데 쪽에 형주라는 지방 조만한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삼국지의 주인공이 되는 유비와 유씨는 이제 왕실 황제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비록 뭐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 짓고 있었지만은 황제의 뭐 핏줄이 흐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비, 간우, 장비 뭐 이런 뭐 제갈량 이거 제갈량은 이제 그 책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뚝뚝 붙어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군사 조직을 해서 야 나도 저럼 저거 조조 저거 좀 없애야 되겠다. 동탁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됐고 이제 조조 저거만 없애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싸움을 한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효비가 기라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조직이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조조는 뭐 엄청나게 막 군사력을 많이 키우고 막 융성을 했거든요. 황제도 또 모시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지방에 지금으로 하면 우리 뭐 상하이나 뭐 이쪽 남쪽 지구로 해서 저 베트남 옆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큰 지역으로 송근이 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근은 나름대로 잘 나라를 조용히 전쟁 안 하고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조가 가만히 있습니까? 송근 저것도 없앨라 그러죠. 그 급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비가 책사인 그 제갈량을 보내가지고 자, 저 사람하고 우리가 연합을 해서 조조하고 싸움하면 그나마 승산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둘이서 연합을 합니다. 유비와 송근이 연합을 해서 한 팀을 만들고 조조가 한 팀이 돼서 전쟁을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3만, 4만, 한 5만 일이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유비가 군사가 한 2만이었고 송근은 그렇게 땅은 넓었지만은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뭐 호기심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이 없었다 그래요. 대신에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군사들이 이제 해군들이 싸움을 좀 수군들이 싸움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결국 조조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8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조가 도망가서 위쪽에다가 위나라를 세우고 송근 지역에는 오나라를 세우고 형주 지역에는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삼국이 형성되면서 그나마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서 그나마 조용하게 서로 잘 살았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송근과 유비의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조조하고 붙은 큰 그 전쟁이 적벽 여러분들 잘 아는 적벽대전 영화 보면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영화 꼭 한번 1부 2부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적벽대전은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유비는 전혀 아니고 주인공이 조조는 막 싸움에 패하니까 또 아니고 아마 그 주유 장군이 나오면 제갈량이 약간 주인공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주인공은 이제 그 송근의 나라의 장수 그 주유라는 장수가 있거든요. 아주 그 싸움을 잘하는 장수입니다. 네. 그분이 거의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오래된 영화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구나. 얼마 전에 나왔네. 적벽대전 영화 한번 보시고 바람이 심심할 때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국지 읽어보면 그 일어나는 수많은 그 소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삼국지 배경이 된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기 200 이제
65년에 위나라에 있던 그 사마영이라는 사람이 다시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나라, 찐나라, 진나라가 다시 만들어진다. 그래서 265년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찐나라가 되니까 이제 그 나라를 서진, 뒤에를 동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56국이라 또 혼란스러운 게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요. 저는 오늘 간단히 삼국지 병행이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오후 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